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작은 형제 미디어 담당 김석찬 호노리오 형제입니다. 오늘은 작은 형제 내 여러 활동들 중에서 북한 선교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북한 선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12년째 되는 민족화위원회 소임을 한 이제 12년째는 김권순 바오로 형제입니다. 저희 형제회에서 민족화해위원회는 언제 시작됐고 그 역사가 시작될 당시 업무가 지금하고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는지. 시작된 것은 비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6년에 그러니까 97년에 저희가 관구 회의가 있었는데 관구회 직전에 김찬선 네오날드 형제가 북방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북방 선교 그러니까 동북 삼성 지역이나 북한을 다 아우르는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그래서 북방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관구회의에 이제 안건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97년에 이것이 관구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래서 북방 선교에 대한 틀 안에서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돼요. 아, 그럼 북한 선교만이 아니라 북방 선교 전체를 아우르는.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 북방 선교를 아우르면서 했던 활동들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북방 선교 전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잘 아는 게 좀 없고요. 북한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정부가 이제 북쪽에 그래도 우호적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선교를 위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자라고 해서 시작되긴 되는데 초기에는 다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아무리 우리 정부가 우호적인 대북 지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막 시작됐다 할지라도 북한 지원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었어요. 북한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아주 식량이 무척 급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 식량을 지원하게 되는데 남쪽 정부도 그때는 그렇게 쉽게 지원을 허락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미국 우리 관구 홀리네임 관구에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 한국계 형제와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 북한 관련된 소임을 하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활발하게 이 정부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활동들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힘들고 도움을 주는 것도 힘들 건데 지금 이런 경색된 관계 안에서 민족화해위원회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이렇게 하시려고 방향을 모색해 오셨는지. 우리의 목적은 북한의 보고마거든요. 어떤 모양이든지 북한의 보고마인데 그 보고마라는 것이 꼭 신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보고마이고 그런 보고마를 북쪽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작은 형제들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희의 근본 활동 방향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대북 지원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협력 사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거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의 활동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고 그때그때 좀씩 달라는 지겠죠. 그러니까 정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또 못하는
때지만. 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최근에 와서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프란시스칸 국제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제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기구를 통해서 도움을 어떻게 주시고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혹시 핀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프란치스칸 국제 네트워크 이것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대북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 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진보 성향 혹은 보수 성향 정부 계속 바뀌면서 네. 계속 대북 지원 사업이 자꾸 끊겨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나오면 우리도 못하는 거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남쪽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 중에 우리 천주교 안에 까리타스가 있습니다. 네. 까리타스는 국제적인 기구이고 그 까리타스가 우리 국내 정치 상황하고 상관없이 국제적인 그 성격이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한국 까리타스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실행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국제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동아시아 장상협의회, 그러니까 광장협들의 모임이죠. 거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NPO를 하나 병리기구를 만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대북 지원 사업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뭐 우리도 이제 한국 광구도 한국 우리 수도에도 성립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도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기구 하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프란시스칸 인터내셔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쪽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북쪽에서 이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쪽 정부와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덜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쪽에서 우회적으로 돕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정치적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가톨릭 교회 내 그런 자선 기구나 도움을 주는 기구인 까리타스 형태의 그 네트워크를 우리 수도회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면 네, 그래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제 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교회 안에서 민족화해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 수도회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 신자들을 만나다 보면 진보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뭐 별로 반감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지.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좀 묘한 게 있어요. 그게 한 예로 북쪽을 무척 싫어하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할머니신데. 그런데 저희 후원 미사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셔요. 네. 그리고 미사 끝나면 가끔 제 강론을 듣고서 시모님 강론 마음에 안 들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여기 왜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할머니가 웃으면서 시모님 좋아서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 안에 북쪽이 우리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들었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픔과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북쪽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미워도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놓고 북쪽 일하는 신부님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수 성향 쪽에서 사람들은 싫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이 시국이 그래도 저희 후내는 그래도 좀 탄탄한 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뭐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고 민족화위원회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해오시고 있는데 가장 힘든 점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형제회 내 우리 수도회 내에서 힘드신 것들도 있으실 거고 뭐 재속회원이나 아니면 신자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실 때 힘들었던 점들이 있으신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탈북민들하고 지금 일하고 있고 북쪽에 이제 대북 지원 일 때문에 북쪽도 한 10번은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대북 지원하고 나서 아주 기분이 좋고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빼돌려졌을까봐. 그거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쏘은 거 아닐까? 뭐 그런 걱정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아픔들, 속상함이라는 표현이 낫겠네. 이런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떼어먹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분명히 있거든요. 말하자면 제가 한번 사리원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사리원에 밀가루를 지원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좀 빼돌려진 밀가루들이 시장에 풀려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밀가루 가격이 다른 때보다 심할 때는 3배까지 떨어진답니다. 갑자기 그런 물건들, 빼돌려진 물건들이기 때문에 빨리 처분이 되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뭐 1,000원에 1kg 샀던 사람들이 1,000원에 3kg 살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주 이거는 좀 초라한 변명같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한 10여 년을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속상한 것은 우리들 안에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 평화의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공동선에. 그러니까 북쪽을 도와주면서도 도움을 주면서도 언젠가는 북쪽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통일은 대박이다 할 때 북쪽을 어떻게든지 우리 남쪽이 흡수를 해서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그 베네핏들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북쪽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이 공동선의 생각들, 북쪽을 사랑한다는 생각보다도 내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남쪽 사회에 엄청나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제가 했던 많은 지원 사업들의 목적인 복음화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저를 지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시국도 일해서 대북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는 한반도 안에서 프랑스 간 평화운동이 필요하다. 성프란시스코가 지녔던 그 평화의 정신이 먼저 우리가 무장된 상태에 적어도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사회 문화 안에서
대북 지원 사업이든지 북한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북쪽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지금 그런 통일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평화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평화와 관련된 교육들을 하시고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한 11년 전에 통일사도직 아카데미라는 그 세미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북한을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 아는 자체가 알매 자체가 부족했거든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뭐 그래서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정지가 됐었죠. 됐다가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프랑스간 평화운동에 대해서 저희는 재속 프랑스교회 그 모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막 그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요. 초기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교회 민족화위원회에서도 화해와 평화라는 평화의 교육에 대한 교재를 공식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평화의 의식을 되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평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전체 평가예요. 평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과 관련된 또 특히 이제 평화 관련된 공부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교회 민족화위원회 주견유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수도에만 아닌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마치면서 혹시 우리 재속 프란치스칸들이나 아니면 저희 형제들이나 아니면 일반 신자들에게 지금 뭐 민족화해위원회 관련돼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제가 프랑스간 평화 운동을 소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는 지역의 우리 재속 프란스코 회원들의 모임이라든지 또 기타 본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부님이 혹시 조금 빨간색 얘기를 주로 할까봐 신자들이, 어떤 신자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신자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시는 것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고. 성프란스코가 얼마나 중요한 평화를 우리한테 심어줬어요. 그거 소개하고 그거 정신이 일으키자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민족화위원회 연락 주십시오.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언제든지 저뿐 아니라 우리 민족화위원회 다른 우리 형제들도 시간이 되면 가셔서 우리 평화운동에 필요한 동참하시고자 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 좀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시는 게 평화운동이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프란치스코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